안녕하세요. 3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금융위기 속 예금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발표는 프로젝트 개요를 간단히 설명한 뒤 인구 통계, 마케팅 연락 방식, 거시경제 지표, 고객 유형별 반응, 이 네 가지 측면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인사이트를 공유하겠습니다. 저희는 은행이 실제 활용 가능한 데이터 기반 마케팅 전략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적으로 고객 세분화와 타겟팅 전략을 고도화하고 불필요한 마케팅 연락을 줄이고 효율적인 마케팅 실행 방안을 제시하며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경제 충격이 소비자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들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했고 그 과정에서 방대한 고객 연락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이러한 통화 시간, 연락 빈도, 고객 반응 등의 기록은 향후 고객 행동 예측과 맞춤형 전략 설계의 중요한 자산이 되므로 저희는 이 고객 연락 기록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구 통계, 마케팅 연락 방식, 거시경제 지표, 고객 유형,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가설을 세우고 각 요인이 정기예금 가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습니다. 저희 팀이 사용한 데이터셋은 캐글의 은행예금 개설 마케팅 데이터로 정기예금에 관한 텔레마케팅 기록이 약 4만 건과 21개의 변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변수는 가설 측면에 따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사용했으며 공통적으로 정기예금 가입 여부 변수를 활용해 가입 여부를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도구는 주피터 노트북,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을 활용했습니다. 먼저 정기예금 가입에 영향을 주는 인구 통계 요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연령층과 직업, 대출 유무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데이터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입 고객 중 청년층이 가장 많을지 정기가입 고객의 연령대를 분석하였습니다. 전체 정기예금 가입자 4,640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30대가 41.1%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40대가 2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즉, 30대와 40대가 가입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입 고객 중 직장인의 비율이 많을지 정기예금 가입자의 직업 분포를 파악하였습니다. 전체 가입자 중 가장 많은 직업군은 1,352명인 사무직, 그 다음은 730명인 기술자와 638명인 노동자였습니다. 수입이 불안정한 직업군보다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근로자들이 예금 가입에 더 적극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대출을 보유한 고객들의 정기예금 가입률은 낮은지 대출 의무가 가입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주택대출을 가진 고객은 전체 2만 1,576명 중 11.6%인 2,507명만이 정기예금에 가입했고 개인대출을 가진 고객 역시 6,248명 가운데 겨우 10.9%인 683명만이 가입했습니다. 즉, 대출을 보유한 고객은 대부분 예금 가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이는 금융부담 속에서 저축보다는 대출 상환을 우선시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연락 방식에 따른 전략 측면입니다. 연락의 양, 질, 시점, 세 가지 관점에서 정기예금 가입 고객의 마케팅 연락 방식을 분석하여 효율적인 전략 수립을 목표로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연락 횟수가 많을수록 고객 비율은 감소한다는 가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의 연락 횟수에 따른 가입 고객 구성 비율을 보면 연락 1회에 정기예금에 가입한 고객이 전체 가입 고객 대비 약 50%였으며 가입 고객의 76%가 1회에서 2회 연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연락보다 소수의 고품질 연락이 더 효과적임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연락을 많이 받은 연령대와 직업군의 고객 비율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연락을 가장 많이 받은 직업은 총 2,783번 연락받은 사무직이었습니다. 하지만 막대 그래프의 파란색 부분을 보면 연락 횟수가 1회에서 2회일 때의 가입자가 1,024명으로 전체 가입자 22%, 사무직 가입자 기준 약 76%로 나타났습니다. 연락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총 3,982번 연락을 받은 30대였습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연락 횟수가 1회에서 2회일 때 가입자가 1,279명으로 전체 가입자의 27.6%, 30대 가입자 기준 약 73.3%로 나타나며
가장 연락 많이 받은 그룹은 사무직과 30대가 많았지만 실제 가입 기여도는 1회에서 2회 연락 그룹이 더 높게 나타나며 연락 횟수가 적을수록 가입자가 많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직업과 연령대 교차 히트맵 분석 결과 20대 학생과 30대 사무직, 기술직, 노동직 근로자, 60대 은퇴자가 핵심 타겟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연락 시점에 따른 정기예금 가입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최근 연락에 따른 가입 여부를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평균, 중앙값, 표준편차 모두 큰 차이가 없어서 두 그룹은 유사한 분포를 보였으나 이 상치를 보면 가입 그룹은 오히려 오래 지나 가입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연락했을수록 가입 유입이 많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일별 연락에 따라 가입률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했을 때 가입률은 9.9%로 월요일에 가장 낮고 12.1%로 목요일에 가장 높았지만 전체적으로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락 여부와 요일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으므로 특정 시점에 연락을 집중하는 전략은 마케팅 성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통화 시간이 길수록 가입자가 많을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였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통화 시간이 일정 수준까지 늘어나면 가입자가 증가하지만 그 이상 지나면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특히 약 2분에서 6분 구간에서 가입자가 가장 많으므로 상담을 2분에서 6분으로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으로 마케팅 연락 수단의 휴대전화와 회사 유선전화 중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파악하기 위해 연락 수단별 가입률 차이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연락했을 때의 가입률이 7.4%로 유선전화보다 4.8%포인트 높았습니다. 또한 가입률이 높은 만큼 미가입률도 높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오히려 휴대전화의 미가입률은 4.8%포인트 낮았습니다. 따라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연락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는 금리, 소비자 신뢰지수, 고용 인구 변화에 따른 예금률 변화를 확인하고 어떤 변수가 가장 의미 있는 변수인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로 금리가 높을수록 예금 가입률이 증가한다는 가설을 검증하였습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발생 시점부터 2009년 6월 유로 금리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를 금융위기 구간으로 정의하였으며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2008년 10월까지는 금리가 5%대를 유지하다가 이후 급격히 하락하였습니다. 금리 변화를 예금 가입률과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2008년 10월에는 총 67건으로 같은 해 8월 5,175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전화 건수를 기록하여 해당 월은 불충분한 데이터로 간주하였습니다. 위기 이후 금리는 급락해 저금리 국면이 지속되었음에도 가설과 달리 예금 전환율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안전자산 선호와 위기 상황의 영향력이 금리 효과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합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신뢰지수가 낮을수록 가입자 수가 증가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소비자 신뢰지수는 리먼 사태 이후 급락하였으며 이는 당시 경제에 대한 비관 심리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두 지표는 단순한 선형관계를 보이지 않았고 이는 소비자 신뢰지수는 예금 가입률과 직접적 상관성이 낮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고용 인구가 줄어들수록 예금 가입률도 줄어드는지 확인했습니다. 고용 인구와 고용 변화율 그래프를 통해 리먼 사태 이후 지속적인 고용 감쇄 추세와 달리 예금 가입률은 오히려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금융위기라는 특수 상황에서 불확실성이 가입 위축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고용 지표와의 단순한 인과관계가 무너졌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예금 가입률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확인하기 위해 회귀 분석 모델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셋의 약 90%가 비가입 고객, 10%만이 가입 고객으로 구성되어 있어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가입 고객을 예측하는 모델의 정밀도는 0.25에 불과해 직접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수의 영향력보다는 개수의 부호에 주목하여 각 변수와 가입률 간의 관계를 해석하였으며 그 결과 단기금리와 소비자 물가지수는 가입률과 정의 관계를, 고용 변화율과 고용 인구수는 가입률과 부의 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의 불균형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유로 단기금리 하락과 고용 인구수 감소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가 하락하는 동시에 안전자산 선호가 높아져 전환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캠페인에서도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이 얼마나 다르게 반응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고객 유형별 반응에 대해 분석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고객은 은행과의 신뢰관계 덕분에 신규 고객보다 가입 확률이 높은지의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고객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기존 고객은 신규 고객보다 가입 확률이 무려 7배나 높았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객은 약 65%가 가입한 반면 신규 고객은 9%대에 머물렀습니다. 기존 고객은 이미 은행과의 거래 경험이 있고 그 과정에서 신뢰 자산이 쌓여 있기 때문에 쉽게 가입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신규 고객은 은행과의 관계가 없어 신뢰 기반이 부족해 전환 장벽이 훨씬 큽니다. 특히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는 이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하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과거 캠페인에서 가입한 고객은 이후에도 가입 확률이 높은지 확인하였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과거에 가입한 경험이 있는 고객은 재가입률이 65% 이상이었지만 거절 경험이 있는 고객은 14%에 그쳤으며 캠페인 경험이 없는 미경험 고객은 9% 이하였습니다. 즉, 긍정적 경험은 다시 행동으로 이어지지만 거절 경험은 장벽으로 남고 미경험 고객은 진입장벽이 가장 큰 집단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은행 입장에서는 첫 경험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장기 충성 고객 확보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고객은 나이나 직업 같은 배경 요인에 따라 반응 편차가 더 클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존 고객은 연령대와 상관없이 일관되게 60% 이상의 높은 가입률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고객은 20대부터 50대까지 가입률이 10%도 채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60대 이상부터 뚜렷하게 상승해 7, 80대에서는 40%에 다다랐습니다. 이는 은행이 생애 주기별로 다른 전략을 가져가야 한다는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직업별 고객 반응을 살펴보면 기존 고객은 어떤 직업군에 속해 있든 큰 차이 없이 6, 70% 수준의 가입률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신규 고객은 은퇴자와 학생 집단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는 가입률이 10% 안팎이었습니다. 이 차이는 신규 고객의 경우 전환 장벽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은행은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할 때 직업 특성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겠습니다. 기존 고객은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6, 70% 수준의 가입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객은 전체적으로 8%대에서 12%대를 머물렀고 특히 기혼 신규 고객은 가족과 재정적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은행 예금 전환이 쉽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고객과 달리 신규 고객에서는 결혼 상태가 뚜렷한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이번에는 학력별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기존 고객의 경우 대부분의 학력군에서 6, 70% 수준으로 안정적인 가입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신규 고객은 전체적으로 10% 안팎의 낮은 가입률을 보였는데 학력에 따라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대학이나 전문대를 나온 고객은 그나마 11% 정도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지만 중졸 이하 고객은 7, 8%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 결과는 신규 고객에게는 금융정보와 정보 접근성이 전환의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은행이 신규 고객을 공략할 때 학력 수준에 따른 맞춤 금융 이해도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정리해보면 인구 통계 기반 세그멘테이션 측면에서 볼 때 대출이 없는 사무 기술직인 3, 40대를 우선 공략하고 가입률이 저조한 20대 이하 고객과 중장년층 고객은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케팅 연락 방식 측면에서 볼 때 휴대전화를 활용해 2분에서 6분 동안의 1회, 2회의 단발성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며 20대 사무직 및 학생, 30대 사무, 기술 노동직의 근로자, 60대 은퇴자를 중심 타깃으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거시경제 지표 측면에서 볼 때 금리는 예금 전환율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지만 불확실성이 큰 국면에서는 금리와 가입률이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면 고용인구 감소는 예금 가입률 증가와 연결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소비자 신뢰지수와 물가지수의 영향력은 제한적입니다. 고객 유형별 반응 측면에서 볼 때 기존 고객은 금융위기 속에서도 신뢰 기반으로 안정적인 가입률을 유지한 반면 신규 고객은 불확실성으로 낮은 가입률을 보였고 연령, 직업 특성에 따라 편차가 컸습니다. 따라서 신규 고객을 위한 맞춤 전략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핵심 타겟팅과 가입률이 저조한 그룹 맞춤형 마케팅으로 예금 신규 가입자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금리 변화에 맞춰 전화 건수와 상품을 조정하면 고객 유치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환율과 모델 점수가 높은 고객을 중심으로 영업하거나 가장 효과적인 통화 시간과 연락 횟수에 집중하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으며 불필요한 연락을 줄여 상담원의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신규 고객에게는 긍정적 첫 경험 제공으로 가입률을 높이고 기존 고객은 충성도 프로그램과 리텐션 캠페인으로 장기 ROI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3팀의 2008년부터 2010년 금융위기 속 예금 마케팅과 소비자 행동 분석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